안녕하세요. 이선복 교수입니다. 중급 회계 강의.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형자산을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첫 번째는 1, 2절에 있어서 유형자산이란 뭐냐, 거기에 대한 특징과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먼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3절과 4절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그 기간 중에 회계 처리하는 거, 특히 감가상각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유형자산을 4절에서는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가 마지막 처분하거나 했을 때 재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유형자산의 이제 본론에서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손상, 특히 IFRS가 유형자산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공정가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걸 상당 부분 확대했다 하는데 요 유형자산의 경우도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대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간단하게 하면은 5장에서는 뭘 공부했었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했죠. 재고자산은 어떠한 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예,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그래서 재고자산, 그래서 상품, 제품, 원재료, 저장품, 제공품 등등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우리가 크게 이제 재고자산의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판매하기 전에는 재고자산, 이것이 판매가 되면은 손익계산서 비용 매출원가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었죠?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재고자산의 원가의 흐름을 가정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또 있었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평균법, 평균법에서는 가중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IFRS에서는 특별히 후입선출법은 회계 처리를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면 어떻게,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우리가 저가법을 적용한다 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는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회계 처리한다,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형자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1절 유형자산의 특징과 회계 처리 문제. 자, 1번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뭐야? 물리적 실체, 눈으로 보인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유형자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얘기할 무형자산하고는 다른 그런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경우는 사용할 목적으로 우리가 재고자산은 뭐였죠? 그 자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재고자산. 그에 비해서 유형자산은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는 자산은 유형자산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자산은 두 가지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는 자산은 유동자산, 1년이 지나서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은 비유동자산. 그러면 유형자산은 어디? 장기니까 어디에 들어가? 비유동자산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예를 들어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비유동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은 결국 뭐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무슨 목적? 사용 목적. 그리고 뭐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보유하는 자산, 그런 특징이 있다.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유형자산은 다른 용어로 설비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형구성자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유형자산이다 하는데, 자, 회계 처리를 봅시다. 유형자산의 특징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형자산의 정의에서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어떤 목적?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데 뭐가 있어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그리고 한 회계기간을 초과, 결국 장기에 걸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자, 유형자산 세 개 다시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거, 판매가 아니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고, 특히 이것들은 유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네요. 감가상각. 자, 그리고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먼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자, 그리고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중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그래서 그 중에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보유하는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에다가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추가 설치했어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 이제 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이 있대요. 자, 그리고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고 또 자산의 재평가, 손상차손이라는 것이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그러면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유형자산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먼저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자산은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고 유형자산의 특징, 자, 물리적 형태가 있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할 그런 유형자산의 특징을 지닐 때 자, 유형자산을 분류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자산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또한 먼저 인식 시점, 즉 취득 시점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면 언제 취득한 거냐, 그 시기, 회계기간을 언제로 할 거냐, 그걸 먼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예, 그에 대한 회계 처리를 우리가 2장에서 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먼저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자. 먼저 자산성과 측정 가능성이 높을 때 취득 원가도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산의 조건을 갖추고 있냐, 그리고 금액을 신뢰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는가, 그런 문제. 자, 그리고 입수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여 자산성, 그래서 자산성이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 가능성이 높냐,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자산과 관련된 권리, 의무 대부분이 이전받았는가, 이런 이제 조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면은 자산으로,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취득 시점은 우리가 본래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유형자산을 취득했어. 근데 결국은 어떠한 목적, 그 유형자산은 무슨 목적?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러면 사용하기까지의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럼 그때는 취득 시점으로 잡아라. 그래서 이제 단기는 취득 시점의 유형자산 취득했으면 그 시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의 경우는 착수 이유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했다가 사용시장 시점의 유형자산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같은 경우를 외부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취득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직접 건물을 이렇게 자체 이제 건설하는 경우, 그럼 그 기간이 장기간 걸릴 수가 있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경우 우리가 뭐라고 하자?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불렀다가 나중에 완성이 돼서 이제 완공이 되고 사용할 때 되면은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형자산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유형자산은 만약에 외부에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요 세 가지 중에 빠른 날 유형자산을 취득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 거가 되면 뭐가 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등기일이 언제냐? 아니면 이제 잔금 청산일, 유형자산을 취득했어. 그러니까 그에 대한 잔금, 뭔가 돈을 지급해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실제 사용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중에 가장 빠른 날, 그날을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하면 이제 그날 회계 처리를 하자. 자, 유형자산의 원가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어떻게? 자, 원가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여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유주는 모든 지출로서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으로 측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득원가에는 당해 자산의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운반 원가, 설치 원가, 관세, 시운전 원가, 취득과 직접 관련된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했으면 이 유형자산의 가격,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취득했다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 구입 가격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기타 뭐 운반 원가다, 설치 원가다 여러 가지 있으면 이런 것까지 취득세, 등록세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어떻게 해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유형자산의 우리가 회계 처리에 대해서 자산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가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토지와 구축물의 원가를 한번 봅시다. 토지. 자, 토지 원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소유된 모든 지출에서 토지를 우리가 외부에서 한번 구입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토지의 구입 가격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2번은 취득 및 관련 수수료와 법률 비용,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 세금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구입 정리, 배수, 공사, 비용 해서 토지를 이제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배수, 공사라든가 설치 등등을 했어. 그럼 이것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야, 구매인이 부담하는 담보액, 미지급 재산세 해서 그거 구매인이 부담하는 법인세, 아니야 법인세가 아니고 그 토지와 관련된 재산세 세금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미지급이 돼 있었나 봐. 그럼 그걸 구매인이 부담하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라. 자, 그 다음에 진입로의 영구적 시설, 토지를 취득하는데 거기 진입로 관련해서 공사 비용이 발생했어요. 자, 그게 영구적인 경우에는 이것도 토지에 어떻게 해라? 취득원가에 같이 포함시켜라. 회계 처리해라. 자, 그러면 이제 그에 비해서 구축물의 원가는 이렇게, 구축물은 울타리 공사, 주차장, 토로 보정 공사 해서 내용 요소가 한정된 경우 이렇게 그렇다네요. 그래서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공장을 지을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 입구에 울타리도 만들고요, 주차장도 멋지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비용이 발생한 거는 그게 영구적인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구적이 아니고 내용 요소가 한정된 거, 정해져 있는 경우들은 무슨 개정 과목? 구축물.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구축물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하자. 자, 그리고 구축물도 뭐 할 수 있다?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자, 그에 비해서 건물의 취득원가입니다. 건물의 취득원가는 건물의 취득 및 건설에 직접 관련된 지출, 그래서 건물을 취득했든지 아니면 자가건설에서 건설공사에 사용된 재료원가, 노무비, 제주원가, 설계비, 허가비, 등기비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회사가 건물을 직접 이렇게 자가건설한 경우 그에 관련된 비용 다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구철거비 이런 것도 있네. 사용해 온 거는 단기 비용이고 신규 취득인 것은 토지의 취득원가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토지 안에 구 건물, 옛날 건물이 있었어요. 그럼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이렇게 건물을 구입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 건물을 사용해 왔던 거다. 그러면 어떡하라? 철거비 자체를 단기 비용 처리해라. 비용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신규로 뭔가 토지를 취득한 거다. 그럼 이것도 철거비 자체를 이제 그 발생한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로 포함시켜라. 그래서 좀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토지, 구축물의 취득원가, 건물의 취득원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계장치 비품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의도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된 모든 원가, 그래서 구입가격, 운임, 취급비, 운송보험료,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기계장치 어떤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모든 원가가 다 들어간대. 그럼 기계장치 구입 가격도 들어가고 어떤 시운전비, 설치비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포함시키자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고품을 매입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취득 시 지출한 수리비나 보수공사비도 포함을 하래요. 그래서 자, 그렇다. 자, 4번 자가건설의 유형자산의 원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가건설 직접 유형자산을 건설했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직접재료원가, 재료비, 그 다음 직접노무원가, 제주관제원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때 이제 고정 제주간접원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고정간접비는 무배분, 자가건설 없이도 발생한다. 배분하면 당기순이익 과대. 간접비 배분의 경우에서는 수익 비용에 적절한 대응, 간접비를 배분 않으면 여러 가지 하여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직접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리고 제조반 간접원가 세 가지를 합쳐서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가건설 유형자산을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자, 우리가 예제 문제가 나오네요. 구체적으로 예제 6-1번. 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저렇게 해서 보니까 새로 성립된 성청주식기사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유형자산과 관련해 다음 지출을 하였다.
건축사 설계비 31,000원. 자, 그 건물이 있는 토지의 구입대금, 그 건물 철거 원가, 건물 철거 부분, 건설용 측량비,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기계 구입 원가, 구입기계 운송료, 기계 보관료, 뭐 건물의 진축, 하수도 공사 부담금, 창구로부터의 새 건물의 기계 운반 요금, 건물 완성 후의 조경 정기 원가, 뭐 설치 원가 등등등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출이 발생했어요. 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토지, 건물, 기계장치 그걸로 한번 이렇게 취득원가를 한번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래요. 자, 해봅시다. 자,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물, 기계장치의 원가입니다. 자, 토지에 뭐가? 먼저 토지, 부지, 구입 가격이 이렇게 되네. 95,000원. 거기 포함하고 구 건물의 철거비 이런 것도 들어간다 했었죠. 그래서 건물을 이제 토지를 구입했는데 그 건물이 있어서 철거비가 발생했어. 그럼 이것도 토지의 취득원가다 포함한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했나 봐. 여러 가지 어떤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았어. 매각했어. 그럼 이 부분은 가로 마이너스 하자. 자, 하수도 공사비 이것도 토지의 원가에 포함시키네요. 그 다음에 조경, 정지비 이런 거 영구적인 것들은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했죠. 그래서 다 포함하면 얼마? 113,600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원가에서 설계비, 측량비, 건설이자, 요 건설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입니다. 7,400원. 자, 건물의 공사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들은 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다. 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해서 얼마? 운송비가 이렇게 기계장치는 구입 가격이 56,000원인가 봐. 그 다음 거기다가 운송비 13,000원, 설치비 1,800. 그래서 합계금액 59,140원 이렇게 해서 각각 토지, 건물, 기계장치 각각의 유형계산의 취득원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계산의 취득원가를 계산하는데 차입원가의 자본화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유형계산을 취득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뭐 차입금 돈을 빌린 거야. 부채 돈을 빌린 거야. 그럼 당연히 거기에 뭐가 발생해? 이자가 발생해.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떻게 해야 돼? 회계 처리 이런 방법이 있대.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방법. 야, 이자는 비용이잖아. 그럼 비용을 처리하자. 아니다. 2번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모든 자산은 자산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산의 취득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 부대 비용 발생하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면 요와 관련해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는 얘도 마찬가지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3번에 가서 IFRS는 뭐냐 했더니 이렇게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 이렇게 해서 3의 방법에 의해서 가라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결국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이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비용으로 할 거냐? 그래서 아니면 자산으로 취득으로 할 거냐?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할 건데 보니까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장기간 시간이 걸리면서 그와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기 절차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할 거냐? 그러면 먼저 가중평균 자본 지출액을 뭔가 계산해 보래요. 그래서 그 자산의 그 이제 취득과 관련된 각 지출액 그것을 산입 기간별로 뭔가 합산해서 가중평균을 한번 내보라네. 그 다음에 가중평균 지출액의 배정에서 가중평균 지출액을 우선 지정 차입금에 배정을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 차입금에 배정을 해봐라. 그 다음에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 해서 지정 차입금에 배정된 가중평균 자본 지출액 곱하기 지정 차입금 이자율 해서 플러스 일반 차입금에 배정된 가중평균 자본 지출액 곱하기 일반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 뭔가 이런 식의 하여간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요때 지정 차입금 일시운용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시운용 수익을 지정 차입금의 차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자본화 금액은 실제로 발생한 차입원가를 한도로 하고 자본화되지 않는 차입원가는 뭘로 한다? 이자 비용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자와 관련된 거를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냐, 이자 비용으로 할 거냐, 그거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회계 기준이 어려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이제 예제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차이원가의 자본화. 이제 이등 주식회사는 X 1년 1월 1일에 건설업자와 계약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X 1년 12월 30일 준공하였다.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만기가 2년이고 이자율이 10%이며 이자 지급일이 12월 30일인 지정차익금 80만 원을 지정차익금 80만 원을 X 1월 1일에 차입하였다. 건설공사 대금은 총 120만 원으로 2000X1년에 4해 1월 1일, 5월 1일, 9월 1일, 12월 30일에 걸쳐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였다. 건설대금 120만 원인데 30만 원씩 4해네요. 그 다음에 건물의 취득과 관련해서 재산세, 등록세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 5.5% 120만 원에 5.5%를 지급하였다.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분개를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돈을 얼마를 빌렸다는 거예요. 건물은 총 얼마짜리? 30만 원짜리 사이에 거쳐서 총 120만 원짜리 건설 공사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차입금을 80만 원 이자 10%를 해서 만기 2년짜리 이렇게 빌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용에 대한 이자 비용을 요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냐 말 거냐 그걸 결정하라 이거죠. 자, 분개해 놓은 거 한번 봅시다. 지정 차입금의 차이 먼저 차변의 현금 80만 원, 대변의 차입금 80만 원. 요거 지정 차입금. 요 건물 짓기에서 돈 빌린 거 80만 원 빌렸어요. 그럼 차변의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부채해진 거는 대변에 표시하죠. 80만 원 이렇게. 그 다음에 공사 대금 지급 시에 1월 1일부터 4일에 걸쳐서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30만 원, 대변의 현금 30만 원. 30만 원씩 30만 원씩 4번에 걸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할 거야.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물이 완공이 됐을 때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건물을 짓고 있는 중에는 뭐라고 부르자? 건설 중인 자산이다. 이렇게 부르자.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30만 원 이렇게 해주고 대변의 현금 3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이에 걸쳐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차입금이 이자지급 및 차입원가의 자본화해서 분기하기를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얼마? 6만원. 그 다음에 이자비용 얼마? 2만원. 이렇게 표시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현금 8만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설 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왜 나왔는지, 6만원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결국은 총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는 지정 차익금이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 이자 얼마? 10%입니다. 그럼 80만 원에 10%는 얼마예요? 8만 원. 그럼 이자를 지급한 돈은 8만 원이라 이거죠.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면 8만 원 중에 6만 원은 뭐에다? 건설 중인 자산,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2만 원만 이자 비용으로 표시했다 이거죠. 그러면 6만 원하고 2만 원은 왜 나눴어? 이렇게.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는데 가중평균 자본지출액을 한번 계산해보자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을 우리가 사이에 걸쳐서 1년에 4번 지급하는데 그거를 뭐 1년에 이제 12분의 8개월, 12분의 4개월, 12분의 0개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이제 가중평균이 총 120만 원 지급했지만 이것이 이제 가중평균이 60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가중평균 배정에서 가중평균 지출액이 지정차익금 80만 원보다 자금으로 가중평균 전액을 지정차익금으로 배정한다. 그래서 60만 원이 뭐보다 요 80만 원보다 작으니까 이것이 더 전액을 다 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배정을 하게 되면 결국 60만 원 전액에다가 곱하기 10% 하니까 6만 원이라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6만 원은 어떻게 해라? 6만 원을 이걸 자산의 취득원가에다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뭐 해라?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2만 원을 이렇게 얘기하네. 자본화할 차입원가 6만 원이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 8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6만 원은 자본화하고 나머지 차입원가 2만 원은 뭘로 해라? 단기의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래서 이렇게 차입금 이자 비용을 포함시킨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의 건물 대체와 이제 등록세, 취득세 지급. 우리가 조금 전에 건설 공사 중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완공이 됐대요. 완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거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은 대변으로 보내주고 없애주고 이거를 뭘로 바꿔줘? 건물로 이렇게 바꿔줘. 야, 그러면 얼마야? 좀 건물이 120만 원에다가 그 다음에 6만 원 또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
그 다음에 또 차변에 건물 69,300원, 대변에 현금 69,300원. 요거는 뭐야? 취득세 관련해서 등 126만원 곱하기 아까 몇 퍼센트? 5.5% 취득세 등록세. 그러면 69,300원. 요것도 건물의 취득원가에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예, 요 부분 원래 이제 요 자본화 차입원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IFRS 들어오면서 예전보다 이것이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원리를 좀 이렇게 잘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의 측정에서 자 현금을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현금 할인 조건으로 취득했다 하는 경우는 이제 회계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순회법과 총회법. 순회법은 취득 시 할인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 할인기를 활용하지 못한 경우는 할인기간 경과 손실이 막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그런데 막 있다 합시다. 왜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IFRS는 회계 처리할 때 총회법에 의해서 하래요. 총회법은 현금 할인 기회를 이용하고 취득원가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회법 매입 할인을 차감하여 원가를 산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유형계산을 취득했는데 만약에 뭐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할인액이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 그럼 그 깎아받는 대로 우리가 매입 할인 이렇게 부르자 이거죠. 그래서 불러서 그걸 이제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서 미리 마이너스 시켜서 하라고 IFRS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연 지급에 의한 취득 시점에는 현재 가치에 한다. 현재 가치와 총 지급액의 차이, 채무의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 비용. 좀 이따 볼게요. 이연 지급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돈을 한꺼번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장기에 걸쳐 나눠주는 경우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번 일괄 구입에 의한 취득, 유형자산을 취득한 가를 자산의 상계론 공정가치에 기준하여 배분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회계 처리하는 거 한번 예제문제 쭉 봅시다. 자, 이식주는 X1년 3월 10일에 매입 가격 500원인 비품과 매입 가격이 2만원인 기계를 취득하였다. 비품의 경우 대금 지급 조건이 5-10, N-30이고 기계는 3-20, N-60이다. 기계는 3월 30일에 비품과 기계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거래를 IFRS에 따라서 분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네요. 뭐를 비품 500원짜리 비품하고 그 다음에 2만원짜리 기계를 취득했대. 그런데 이제 그 할인 조건이 비품의 경우는 예를 들어 이렇게 5-10 그 다음에 N-10 외상으로 그 비품을 구입했는데 언제까지 돈을 주기로 30일 최대 30일까지 주기로 했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10일 전에 돈을 지급하면 그 500원에 5%를 깎아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취득을 했어. 마찬가지로 기계의 경우는 총 2만원짜리 기계를 취득했는데 돈을 언제까지 줘? 60일까지 줘. 60일까지 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20일 내로 돈을 빨리 갚으면 2만원에 3%를 깎아주겠다. 이런 할인 조건으로 취득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고? 이렇게요. 자, 3월 10일 날 이렇게 했네. 차변에 비품 50만원, 500원, 대변에 기계 2만원, 대변에 아직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뭐라고? 미지급금 25,500원. 이렇게 해서 일단 표시를 하래. 취득한 가격, 우리가 아까 또 총회법이라 했죠. 총회법. 그래서 일단 비품 금액 500원, 기계 금액 전체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고, 3월 30일 날 됐어요. 차변에 미지급금 25,500원, 대변에 현금 19,900원, 그 다음에 기계 600원 뭔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3월 30일 날 돈을 이제 3월 10일 날 구입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차변에 이제 미지급금 25,500원 돼 있네요. 대변에 현금 19,900원 돼 있어요. 얼마를 깎아받았어요? 원래는 얼마 총 받은 돈이 500원, 2만원하고 500원하고 이렇게 미지급금 그러면 25,500원이잖아요. 그지? 이제 미지급금은 갚은 거야 되고 현금은 그지? 원래는 얼마입니까? 기계 비품 기계 뭐를 깎아받았어? 지금 이제 20일 3월 30일이 됐어. 3월 10일 날.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은 요거는 못 받겠네. 요거 5월 10일 날 요거 비품은 5월 10일 안에 돈을 갚아야 할인을 받는 건데 요거는 못 받겠어. 뭐는 비품은. 그러면 나머지는 뭐만 받을 수 있어? 기계의 경우만 받을 수 있어. 기계는
얼마 받을 수 있다 했지? 20일 내로 갚으면 된다래. 딱 20일 됐어요. 그럼 2만 원에 2만 원에 20일 안에 갚으면 3% 깎아주기로 했거든. 그럼 2만 원 곱하기 3%니까 600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적어졌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기계는 취득원가 얼마? 2만 원인데 2만 원에서 할인받은 것만큼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대변에 표시를 해줬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구나. 이게 결국 뭐야? 매입 할인에 대한 금액 이렇게 현금으로 취득해서 계산한 금액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연 지급 계약에 의한 취득 봅니다. 자, 인시규는 기계를 구입한 대가로 3년 만기 무이자부 액면가액 3만 원의 약속금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인식주는 매년 말 만 원씩 변동 상환하기로 했다. 이 거래 당시 인식주가 발행한 어음과 유사한 어음의 유효이자는 10%였다. 인식주가 기계 취득 시 행할 분계와 1차년도 만에 행할 분계를 하시오. 뭔가 이렇게 했어요. 뭐를 구입했어요? 기계를 구입했어요. 3만원짜리 기계를 구입했어요. 근데 3만원을 한꺼번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만원씩 3년에 걸쳐서 돈을 결국은 할부로 구입한 셈이야.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할부로 구입했는데 이때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이 10%로 하라네.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할부로 뭔가 이런 것들 장기 후불 조건을 취득한 경우는 이거를 이제 뭔가 그 현재 가치에 의해서 뭔가 계산을 하래요. 현재 가치 계산한 게 이렇게 계산했네. 자, 만원 곱하기 2.4869 해서 2.4869는 뭐 기간 3년, 이자율 10%에 무슨 현재 가치? 정상연금 현재 가치. 우리가 저 앞에서 현재 가치 부록표 찾는 거 있다 했잖아요. 2.4869 자료에서 주었다 합시다. 야, 그러면 결국 만원 곱하기 2.4869니까 얼마? 현재 가치 금액 24,869원. 얼마짜리인데? 만원 합하면 3만원짜리인데 이거를 바로 만원씩 나누어서 3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3만원은 지금 현재의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 24,869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가격에 의해서 자산의 취득원가를 표시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현재 가치 요거 계산하는 거 이렇게 24,869원 계산됐고요. 요거 우리 나중에 합시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 취득 시에 분계한 거 한번 보세요. 기계 차비는 24,869원. 원래는 얼마였죠? 만원이는 걸 3만원인데 이걸 현재 가치에서 차비는 기계 24,869원이고 대변은 장기 미지급금에서 이제 3만원고요. 부채 갚아야 되는 돈하고 취득 시에는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우리가 뭐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자 합니다. 자, 그리고 1차년도 말에 분계에 가서 차비는 이자 비용 2,487 장기 미지급금 만원, 대변의 현재 가치 할인 자금 2,487 대변의 현금 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만원은 만원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잖아. 그러면은 지급하면 이제 대변의 현금 나가고 그 다음에 부채 장기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니까 차비는 와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차비의 이자 비용 요거는 현재 가치 할인 자금 총 5,131원이 있는데 요거를 3년에 걸쳐서 나눠줘서 3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서 상각을 한다는데 1차년도 금액은 2,487, 2차년도는 1,736, 3차년도 908원 해서 결국 이렇게 나눠줘서 1차년도 금액만큼은 2,487원을 여기다가 이자 비용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요거 유효이자법 생각하는 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일괄 구입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효자 판도라는 자산 중 일부를 일괄하여 40만 원을 구입하였다. 일괄 구입한 자산의 구성 항목, 공정가치, 상대 공정비율은 아래와 같다. 자산 원가를 계산하라. 자, 재고자산 토지 건물이 있는데 공정가치가 6만 5천, 2만 2천에서 총 50만 원에 구입했대.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공정가치 비율에 서 하라는데 우리가 비율을 따져봤어. 총 금액 50만 원 중에 6만 5천 원, 50만 원 중에 20만 원, 50만 원에 23만 원. 그러면 비율을 얼마 이렇게 13%, 14, 40%, 47%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얼마? 40만 원. 그러니까 공정가치는 총 50만 원짜리인데 공정가치는 총 50만 원짜리인데 이거를 40만 원에 구입한 거야. 그지? 그럼 거기에 대한 취득원가를 계산하라 이거죠. 그럼 여기다 40만 원 곱하기 얘는 재고자산은 13%였어.
토지는 40%였어. 건물은 47%였어. 이거 곱해서 재고자산은 결국 52,000원, 토지는 16만원, 건물은 18만 8천원 이렇게 각각의 취득원가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현물 증여 모상에 의한 취득. 만약에 이제 현물로 받았다. 그러면은 유형자산은 이제 공정가치와 주식의 시가도 명확한 것. 이제 건물을 취득했어요. 좌변에 건물, 대변에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현물 출자를 받았어. 주주에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건물은 이제 공정가치로 뭔가 표시하면서 그거를 이제 주식을 뭔가 주주에게 주던지 했을 거 아니야. 현물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주식 원금에 해당하는 건 자본금. 그걸 초과하는 부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자, 증여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자산 수증이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 합배성 교환 이런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 이런 것이 있는데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가능한 한 공정가치로 하고요.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의해서 하라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집적 예제 문제 한번 가서 볼게요. 집적 예제 문제로 가서 자, 비유 합해성 자산인데 자,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은정은 기계 현금과 교환으로 건물 부지용 토지를 취득하였다. 교환 거래 시 기계 장부 금액은 63,000원. 자, 취득원가 96,000원이고 감가상각금액 33,000원. 공정가치는 74,000원이었다. 토지와 교환으로 은정주는 기계와 함께 2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대요. 뭐와 뭐로? 기계하고 뭐지? 건설용 부지 토지를 교환했대. 그래서 기계를 주고 토지를 취득한 거야. 그지? 야, 그러면 이제 그때, 그러면 교환으로 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중간에 또 26,000원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했어. 야, 그런 경우는 우리가 토지의 취득원가를 이렇게 분개해 놓은 건 뭔지 한번 봅시다. 차변의 토지 10만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 기계 33,000원, 대변의 기계장치 96,000원, 차변의 현금 26,000원, 대변의 유형재산 11,000원 이렇게 표시했어. 먼저 뭘 주고 뭘 받았어? 기계장치를 주었어. 교환으로. 그러면 기계장치가 없어져야지요. 그래서 기계장치 대변은 96,000원. 기계장치 취득은 각 96,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가 없어지니까 기계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같이 없어졌어.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적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없애려니까 차변으로 와줘 33,000원 적어졌어. 자, 그리고 토지는 이제 금액을 1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요 10만원은 왜냐 무슨 가격이냐 하면은 토지의 취득원가는 요거 기계의 공정가치 플러스 현금 지급액에서 기계의 공정가액이 얼마 장부가액은 요건데 공정가치가 74,000원이래요. 그럼 74,000원에다가 지금 26,000원 현금을 추가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만원이 온 거다. 그러다 보니까 차변합계 대변합계 도와줘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1,000원 차이가 생기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형재산 처분이익이라 한다. 유형재산 처분이익이라. 결국 요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이 토지의 가격은 뭘로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제공한 자산에 우리가 뭐를 줘서 기계장치를 줬는데 기계장치 제공한 자산의 뭐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74,000원 플러스 26,000원에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컴퓨터하고 컴퓨터끼리 예를 들어서 교환으로 만약에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만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좀 바쁘네. 내가 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경우는 얘도 컴퓨터는 이제 새로운 공정가치 제공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그 컴퓨터의 장부금액 곱하기 현금 지급액에서 2만원 플러스 17,000원에서 37,000원 돼 있는데 분개하는 거 보세요. 차변의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가 37,000원 들어왔고 없어진 컴퓨터는 3만원 그리고 그 3만원은 요거 감가상각 누계에 그거에 딸려 있었어. 그 옛날 컴퓨터에. 그러면 요거 3만원 만원은 각각 없애주고 요거 지급한다고 지금 추가로 17,000원 현금으로 지급한 거 있어. 그리고 요거는 뭐 37,000원은 요게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은 공정가치가 아니고 그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부가액은 무슨 뜻이야? 장부가액은 요거
요거 취득원가 3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 만 원을 마이너스 시킨 게 2만 원. 요걸 장부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럼 2만 원에다가 지금 현금 17,000원 추가로 지급한 거 요게 해서 37,000원 됐다는 거죠. 결국 장부가액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결국 뭐가 없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여기에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회계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0분 안에 끝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막 바쁘게 설명을 많이 좀 했습니다. 일단 정리합니다. 자, 유형자산은 뭐다?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슨 목적? 사용을 한 목적으로, 사용 목적, 그런 자산이고, 그 다음에 장기간 보유하는 자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했을 때 어떻게, 취득 시점을 뭘로 볼 거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를 우리가 좀 이제 회계 기준에서 자세하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시간을 많이 걸려가면서 쭉 봤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취득 시점을 가면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된 거고, 다음 시간은 보유 기간 중에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냐, 감가상각 등등 이런 거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